이만 어느새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눈을 떠보니 오색구름이 찬란하게 궁궐을 휘감고 있었는데 문 위에는 북해용궁이란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 조각, 그냥 문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걸려 있었다. 용궁에 드디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용궁 문 앞에는 많은 졸개들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었다. 별주부가 토끼에게 이르기를 내 잠깐 들어갔다 올 것이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게 하고 용왕 앞에 나아가 토끼를 잡아온 사연을 아뢰었다. 수궁신 아들은 만세를 부르고 병든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토끼를 바삐 잡아들이라 분부하였다. 금부도사, 조선시대에 의금부에 속하여 임금의 특명에 따라 죄인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나조를 거느리고 나가보니 토끼는 홀로 앉아 별주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의 금부도사가 나타나 어명을 전하고 나졸들은 좌우로 달려들어 토끼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었다. 그러고는 바람같이 급히 몰아 용왕 앞에 무릎을 꿇렸다. 토끼가 겨우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는 우뚝한 관을 쓰고 비단옷을 걸친 용왕이 앉아있고 좌우에는 온갖 신하들이 빽빽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용왕이 토끼에게 가로되 과인은 수궁의 으뜸인 임금이요 너는 산중의 조그만 짐승이라. 과인이 우연히 병을 얻어 고생한 지 오래되었도다. 내 간이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별주부를 보내어 너를 데려왔으니,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죠. 그 토끼 입장에서는. 너는 죽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마라. 너 죽은 후에 비단으로 몸을 싸고 구슬로 장식한 관에 넣어 천하의 명당 자리에 묻어줄 것이니라. 또한 과인의 병이 낫게 되면 마땅히 사당을 세워 너의 공을 표하겠노라. 죽은 후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산중에서 살다가 호랑이나 솔개의 밥이 되거나 사냥꾼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어찌 영화로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자기가 잡아먹는 것을 자기한테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그런 궤변이죠. 죽이지 않는 게 좋지. 과인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니 너는 죽은 혼이 되더라도 조금도 나를 원망하지 말지어다. 하고는 즉시 토끼의 간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뜰 아래에 늘어서 있던 나졸들이 토끼의 배를 가르려 일시에 달려들었다.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 보세요. 노란색 부분이 되게 길지요. 지금 용왕이 토끼를 잡아서 배를 갈라 간을 꺼내려고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왜 작가는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 줘요. 주제라고 생각하는 말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제가 노란색 칠한 부분 자꾸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주제가 무엇이길래 작가는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토끼는 용왕의 말을 듣고 난데없는 날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렇죠?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정신이 없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별주부의 말에 속아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이렇게 왔으니 어찌 이런 재앙이 없을 소냐. 이제는 날개가 있어도 능히 하늘로 날아가지 못할 것이요 축지법을 쓸지라도 여기서 능히 벗어나지 못하리니 어찌하리요. 자, 토끼 입장에서 이것이 주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토끼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되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으니 어찌 죽기만 생각하고 살아날 방책을 생각하지 아니하리요. 자, 두 번째 토끼 입장에서의 주제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뭐 그러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이제 감언이설에 속지 말자라는 주제고요. 하더니 문득 한 묘한 깨를 생각해냈다. 이에 얼굴빛을 태연스럽게 하고 고개를 들어 용왕을 우러러보며 가로되 제가 비록 죽을지라도 한 말씀 사례리다. 용왕님은 수궁의 임금이시오. 저는 산중의 하찮은 짐승일 따름이옵니다.
만일 제 간으로 용왕님의 병환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어찌 한낱 간 따위를 아끼겠나이까. 게다가 죽은 뒤에 후하게 장사를 지내주고 사당까지 세워주신다고 하시니 그 은혜는 하늘과 같이 넓고 크나이다. 비록 지금 죽는다고 한들 어찌 조금이라도 여한이 있겠사옵니까. 다만 애달픈 바는 제가 비록 하찮은 짐승이오나 보통 짐승과 달라 지금은 간이 없나이다. 저는 본래 하늘의 전기를 타고 태어난 까닭에 아침이면 옥 같은 이슬을 받아 마시며 밤낮으로 향기로운 풀을 뜯어 먹고 사옵니다. 제 간이 영약이 되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간을 달라고 심히 보채죠. 저는 이런 간절한 부탁을 매번 거절하기 어려워 간을 염통과 함께, 염통 심장이죠, 꺼내 맑은 계곡물에 여러 번 씻어 높은 산 깊은 바위 틈에 감춰두고 다닌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 여기에 따라온 것이니 만일 용왕님의 병환이 이러한 줄 알았던들 어찌 가져오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며 도리어 별주부를 꾸짖었다. 내 진정 임금을 위하는 정성이 있을진데 어이 이러한 사정을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용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자, 노란색 부분입니다. 너야말로 진실로 간사한 놈이로다. 천지간에 어느 짐승이 간을 내고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얕은 꾀로 살기를 도모하나 과인이 어찌 허무맹랑한 거짓에 속으리요. 내가 과인을 기만하고 있는 죄 더욱 크도다. 너의 간을 내어 과인의 병을 고치면 물론이요 임금을 속이려 한 죄를 엄한 벌로 다스리리라. 자, 임금이 이렇게 토끼를 꾸짖고 있죠. 사정해도 모자를 파네. 토끼를 꾸짖어요? 나쁜 놈이죠. 아무리 왕이라도. 용왕의 지엄한 꾸짖음을 들은 토끼는 정신이 아득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젠 속절없이 죽는 수밖에 없다며 곰곰이 앉아 생각하다가 다시 웃으며 아뢰었다. 용왕님은 제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제 배를 갈라 간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없으면 용왕님의 병환도 고치지 못하고 부질없이 저만 죽을 따름이오니 어찌 다시 간을 얻겠나이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용왕님은 깊이 헤아리소서. 너 나 죽여? 그래서 간이 없으면은 간도 못 찾고 나도 죽고 너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얘기죠. 용왕이 토끼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도 하거니와 쫄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용왕이 슬슬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또 토끼의 얼굴색이 태어난 것을 보고 자, 이거 보고 믿기 시작해요. 슬슬 넘어오기 시작해요. 용왕 바보죠. 심히 의아해졌다. 내 말과 같을진데 간을 들이고 내는 표가 과연 있는가? 그런 표시가 있어? 토끼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생각하되 이제는 살아날 방도가 생겼도다 하며 바로 여쭈었다. 이 세상의 온갖 날짐승 길짐승 가운데 저만 홀로 특별히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 있사옵니다. 용왕이 그 말을 듣고 짐짓 놓아여 꾸짖었다. 내 말이 진실로 간사하다. 모든 날짐승 길짐승은 물론 이러니와 내 어찌 간을 출입하는 곳이 있겠는가. 토끼가 다시 여쭈었다. 제가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의 내력을 말씀드리리다. 대개 하늘은 자시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자시에 열려 하늘이 되었고 땅은 축시 오전 1시부터 3시까지에 열려 땅이 되었고 사람은 인시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에 생겨 사람이 되었고 만물은 묘시 오전 5시에서 7시까지에 나와 짐승이 되었사오니 묘라 하는 글자는 곧 저의 별명입니다. 토끼묘죠. 날짐승 길짐승의 근본을 따져 올라가면 제가 모든 짐승의 처음이 되니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다는 기린 성인이 이 세상에 나올 징조로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 속의 짐승을 말하죠. 기린도 저의 아래이고 굶주릴지언정 좁쌀은 주워 먹지 않는다는 봉황도 저만 못하옵니다. 저는 특별히 하늘과 해와 달의 전기를 타고 태어나 간을 들이고 내는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용왕께서 만일 믿지 아니하신다면 그만 이려니와 믿으신다면 제 몸을 자세히 살펴보옵소서.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너무 오는 거예요. 토끼의 말이 하도 그럴듯하여 용왕이 그 말이 사실인가 나졸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니 과연 엉덩이에 간을 들이고 내는 듯한 구멍도 별도로 있었다. 똥구멍이죠. 그래도 용왕은 의욕이 가시지 아니하였다. 내 말대로 간을 내는 곳이 있는 듯하나 간을 넣을 때도 그리로 넣는가? 토끼가 속으로 말하기를 이제는 내 개교가 거의 맞아간다 하고 여쭈었다. 저에게는 다른 짐승과 같지 아니한 일이 많사오니 잉태를 할 때에는 보름달을 바라보아야 잉태를 하고 새끼를 낳을 때에는 입으로 낳습니다. 이런 까닭에 간을 넣을 때는 입으로 넣나이다. 용왕이 더욱 의심하여 말하였다. 내가 간을 들이고 낼 수 있다 하니 뱃속에 간이 있는데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많아요. 그렇다면 배를 갈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토끼가 다시 여쭈었다. 제가 비록 간을 들이고 낼 수 있으나 그 또한 정해진 때가 있사옵니다. 매달 초하루부터 보름까지는 뱃속에 넣어 해와 달의 전기를 받아 천지의 기운을 온전히 간직하고 보름부터 금음까지는 배에서 꺼내 옥처럼 깨끗한 계곡물에 씻어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깨끗한 바위 틈에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답니다. 그렇게 제 간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별주부를 만난 때는 곧 5월 하순이었습니다. 만일 별주부가 용왕님의 병환이 이렇듯 위급함을 미리 말했더라면 며칠 기다렸다가 간을 가져왔을 것이니 이는 모두 별주부의 미련한 탓이로소이다. 대개 수궁은 육제의 사정에 박지 못한 까닭에 용왕은 토끼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헤아리되 만일 저 말과 같을진데 배를 갈라 간이 없으면 애써 잡은 토끼만 죽일 따름이요. 다시 누구에게 간을 얻을 수 있으리요. 차라리 살살 달래어 육지에 나가 간을 가져오게 함이 옳도다. 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고 좌우에 명하여 토끼의 결박을 풀고 자리를 마련해 편히 앉도록 했다. 사람이 요렇게 달라요. 자기가 필요하고 약자일 때는 좀 이렇게 남을 대우를 해주고 안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인간사를 정말 조선시대 사람들이 여기다가 다 담아놨네요. 토끼가 자리에 앉아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거늘 용왕이 가로되 이제 벌써 이게 호칭도 달라졌어요. 토선생은 과인의 무례함을 너무 탓하지 마시게 이렇게. 치사합니다. 인간사가 그렇죠. 하고 옥으로 만든 술잔에 귀한 술을 가득 부어 권하며 제3 위로하니 토끼가 공손히 받아 마신 후 황송함을 아뢰었다.